네, 안녕하세요. 차터 선생님입니다. 에코프로는 제가 거의 한 1년 반 만에 찍어드리죠. 사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정신이 나갈 것 같아요. 왜냐면 31만원부터 주가가 지금 5만원까지 하락했으니, 사실 여기서 잡은 사람 많이 없다고 하더라도 아마 이런 데서 잡았다라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물타기가 들어갔다라고 하면 손실이 엄청 크겠죠. 대부분 사람들이 사실 이런 데서 잡았다고 하더라도 욕심 때문에 못 팔아요. 들고 가다가 추격 매수하다가 올라갔다 내 본전이 와도 못 팔죠. 이거는 개미 털기일 거야. 이런 생각 때문에 못 팔고 계속 끌고 와서 이 자리에 와 있죠. 몇 억씩 투자하신 분도 있을 거고 정말 많은 개인들의 자금이 들어갔는데 일단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예요. 이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면 사실 생각이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일단 여러분 좀 꾸짖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에코프로 BM에 4,400억짜리 전환 사채가 있는데 26년도부터 풋옵션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상증자까지 우리는 고려를 해봐야 된다. 이거 분명하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금 문제 때문에 자금 문제 때문에 집중하셔야 돼요. 일단 제가 과거에 여러분들한테 에코프로 계속 말씀드렸죠. 자, 날짜 잘 봐봐요. 날짜 잘 보세요. 언제요? 2023년도 11월, 2024년도 11월, 2023년도 11월, 2024년도 1월, 2024년도 1월 뭐요? 영상을 5번이나 찍어드렸습니다. 조회수 보시면 조회수 12,000, 12,000 넘죠. 제가 이때 여러분들한테 금양과 에코프로 무조건 다 팔아라. 깡통이다. 2024년도 70% 폭락한다. 주식시장의 역사는 반복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듣는 사람은 없습니다. 듣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리지만 이 댓글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우리가 에코프로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댓글만 보셔도 알겠지만 댓글 많이 달린 거 볼까요? 지금 보시면 여기 59개 달렸죠, 댓글. 내년 70% 빠진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죠. 2023년도 11월에 댓글 한번 보면은 여러분들이 뭐라고 댓글 달았는지 보시면 뭐요? 우리가 기존에 있던 주주분들은 감사하다라고 하지만 뒤에서 잔뜩 사놨다. 기술적 분석, 펀더멘털 익혀 당신의 애꾸눈이야. 한쪽 눈으로만 보는 애꾸, 저보고 애꾸눈이라 했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23년도 11월은 언제입니까? 11월 언제요? 여기에요. 이 구간. 최고점 구간입니다. 얼마요? 17만원. 여기서 저한테 다 뭐 했어요? 돌을 던졌죠. 결과적으로. 애꾸눈. 그죠? 당신은 절대 사지 말고 반도체 사길 바람. 그리고 4,000원에서 20만원 50배 이거 금약 말씀드렸네요. 정상인지요. 삼성전자도 50배 올랐으면 팔았어야 애초에 논리가 안 맞죠. 그리고 보면은 금양 같은 경우 그리고 또라이도 급수가 있어야지. 좆도 모르네. 그쵸? 전부 다 아마 전부 다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지금 문제가 생기셨을 거예요. 집안이나 뭔가. 그쵸? 지금 말씀드릴게요. 지금 구간에서 추가 하락 가능성 충분히 있어요. 추가 하락 가능성 있는데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봐봐요. 업황을 봐야 돼요. 업황. 아니 지금 봐봐. 2차 전지 업황이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캐집 현상이라고 하죠.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현재 2차 전지 업황이 안 좋은데 이 주가가 싸다라고 반등할 이유가 있습니까? 싸다라고 반등할 이유가 있어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일단은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밑으로 밀리지만 않습니다. 밀리다가도 쇼스키 쇼커버 물량, 밀리다가도 쇼스키 쇼커버 물량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단기적으로 과대 낙폭이 나왔을 때마다 주가는 반등이 나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고점을 밀어 올려주지를 못하고 있죠. 계속적으로 고점을 낮추면서 주가가 밀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주가가 기술적 반등 나왔을 때 대응을 할 수 있는 분들은 대응을 하시고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비중 축소에 대한 부분들 생각을 해보시고 이 고가권에 물려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분들은 뭐 해야 돼요? 일단 지금 구간 기다려야겠죠. 결과적으로 봤을 땐 추세가 위쪽부터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추세요. 내려오는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 이 추세를 본다 하면 결과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구간 뚫어내지 못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구간에서 에코프로가 반등할 만한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2차 전지주의 사람들이 바닥을 예측을 하지만 이렇게 빠지는 종목의 바닥을 어떻게 예측을 합니까? 그럼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바닥을 예측하는 게 아니라 반등이 나온다면 어디까지 반등을 나올 수 있을지 그거를 예측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구간 반등폭도 일단 크지가 않을 거고 에코프로 BM을 잠깐만 가보면 지금 구간에서 BM도 작살이 난 상태죠. 근데 BM은 보면 과거에 급등하기 전 가격대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지금 구간에서. 그죠? 요 가격까지 내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BM의 실적을 보면은 연간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실적 자체가? 컨센 자체가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진 않다. 2025년도가 지나면 컨센이 좋아질 거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2026년 5월에 전환사채 20만 원짜리가 나옵니다. 전환사채 20만 원짜리가 나와요. 자, 우리가 이 20만 원짜리가 나오는데 지금 주가 9만 5천 원이죠. 그러면은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면 4,400억에 대해서 풋옵션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풋옵션이 들어오면 돈이 없죠. 그러니까 그 전에 유상증자로 자금을 확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회사 자체가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잘 나오고 영업이익이 잘 나오기 때문에 커버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실적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 돈이 없겠죠. 우리가 지금 에코프로 BM을 보면 최대 주주분들이 50%입니다. 50%인데 자 여기를 한번 볼게요. 자 BM의 보고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연결 재무제표 한번 체크해 볼게요. 그냥 재무제표로 보겠습니다. 그냥 재무제표를 체크해 보면 현재 유동자산 얼마야? 10만, 100만, 1,000, 10억, 100억. 유동자산이 6,800억, 그죠? 현금이 2,000억, 매출 채권이 1,200억, 그죠? 재고자산이 3,000억. 바로 유동할 수 있는 현금이 6,800억 있습니다. 그리고 비유동자산, 유동하지 못하고 그냥 자산으로 잡혀 있는 게 2조나 있어요. 그죠? 유형자산이 6,500억, 종속기업 투자가 1조 2천억 이렇게 좀 되어 있다. 근데 유동부채를 보면 유동부채가 6,400억입니다. 보시게 되면 유동자산과 맞먹죠. 매입 채무가 얼마요? 10만, 100만, 1000만억, 10억, 100억. 매입 채무 10만, 100만, 1000만억, 270억. 근데 이 차입금을 보시면 알겠지만 차입금이 얼마야? 차입금이 5,600억이요. 차입한 금액이 얼마라고요? 5,600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차입금이 아마 단기 차입금으로 들어갈 텐데 살펴봅시다. 주석으로 가야겠네요, 이건. 음. 지금 보면 단기 차입금 중에 국민은행 만기일이 8월 29일 얼마 돌아와요? 1,000억 돌아면 1,000억. 1,000억. 전기말 단기말 1,000억. 그죠? 하나은행 만기일 1,000만, 10만, 100만, 1,000만억, 10억, 100억. 100억이네요. 100억, 700억. 산업은행은 최장 만기일 9월 15일 2,100억 원. 그쵸? 2,100억 원. 그 다음에 농협은행 지금 거의 다 만기가 단기 차입금을 보시면 돌아오고 있습니다.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0억, 100억, 1,000억. 그러니까 지금 보면 단기 차입금이 굉장히 많아요. 돈이 회사가 갚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다시 빌릴 수는 있겠죠. 빌릴 수 있는데 그만큼 상황이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실적이 나와야지 이 돈을 갚아주고 돈이 굴러가는데 BM 같은 경우는 지금 자금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건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 지금 보시면은 이 전환사채 관련된 부분들도 그래서 유상증자까지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를 해봐야 된다. 돈이 없잖아요, 그죠? 돈이 없기 때문에 유상증자에서 고려해봐야 되고
유상증자 이후에 안정적으로 자금이 확보되면 단기적으로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단기적인 반등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전환사채 관련된 부분들이 최저 조정가 20만원이고 풋옵션이 26년도 5월에 가능합니다. 26년도 5월에 이 4,400억을 갚아야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또한 사실상 자금에 대한 압박감이죠. 지금 기사를 하나 검색을 해봐도 에코프로비엠 등급 하향 트리거 터치되었다. 재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라는 내용이고, 순차입금 에비타 24.4 전년 대비 5배, 신용평가도 부정적 전망이다. 라는 내용이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구간에서 정말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물론 에코프로 BM 전에 에코프로 머티에서 대규모 자금 조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여기를 좀 보면 머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유상증자 결정 보면은 운영자 10만 100원 10억 100억, 10만 100만 10억 100억, 10만 100만 10억, 10만 100만 1000만 10억 100억 1000원 2400억. 이 기타 자금, 기타 자금은 PT 그린 근데 시설 투자 운영 대금 지원을 위한 대여금입니다. 이 BM도 자금이 없는데 제가 봤을 때 BM도 위험해요. 유상증자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자금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차증고가 어떻게 1,400만 주나 있냐? 그쵸? 대차증고가 1,400만 주라는 거는 유통 주식의 3분의 1이 대차로 잡혀 있다라는 건데, 아 미쳤죠 진짜. 최근에도 엄청 늘었는데 최근에 가격대가 13만 원 구간에서 대차증고가 많이 들어왔어요. 13만 원, 12만 내려가는 구간. 그러면 사실 대차라는 게 갚아야 되거든요. 여러분도 뭐 아시겠지만 대차라는 게 계속해서 가지고 있을 수는 없어요. 주가 밀릴 것 같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면은 작년 1월부터 900만 주 대 대차를 유지했잖아요. 900만 주에서 1000만 주 유지했는데 최근에 올랐단 말이에요. 최근에 1400만 주까지 올랐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대차를 했다라는 건 빌렸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빌린 거. 그럼 빌린 거를 결국 갚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밑에서 바닥에서 하락 트리거 발생돼서 거래 터지면 대차했던 애들 쓸어 담을 거거든요. 쓸어 담아서 대차 물량 갚으려 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혹시나 여유 자금 있으신 분들은 BM을 길게 보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완전 길게 보면은 좋아질 수 있겠죠. 근데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BM을 들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위쪽에 물려 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제가 봤을 때 위에서 들어오시는 분 많을 거고, 평단가 거의 20만 원 이상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대부분. 아마 대부분 20만 원 이상이겠죠. 오래전에 잡으신 분들도 해서 불타기도 했을 거고. 그럼 내가 이거 평단가 혹시나 주가가 9만 원, 8만 원대 초반까지 밀린다라고 했을 때 내가 평단가 13만 원 정도, 제가 봤을 땐 그래요. 평단가 13만원, 5만원까지. 이 정도 평단가 만약에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추가매수 잘하면 탈출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쨌건 대차라는 것이 계속해서 늘 수는 없어요. 늘다가 대차 갚아야 되거든. 그 바닥에서 하락 트리거 발생되면 급락이 나오면서 거래량 터지면 여기서 물량 쓸어갈 거란 말이에요. 개인들 투매 이용해서. 그때 매수 타이밍 잡아서 추가 매수해서 반등할 때 좀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방법이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 결과적으로 에코프로 BM이 올라간 이유는요. 주도주기 때문에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주도주이기 때문에 올라간 주도주.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주도주가 뭡니까? 상식적으로. 방산이랑 조선이잖아요. 맞잖아. 방산이랑 조선이 뭐요? 주도주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여기서 비중 조절해서 정리하고 아니면 내가 평단가 낮추고 올라오면 평단 낮춘 상태에서 비중 조절한 다음에 방산 조선으로 일단 갈아타시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고점인 것 같지만 사실상 관세 관련돼서 피할 수 있는 거는 조선 방산이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게 방산과 조선이잖아요. 잘 나가는 게 주도주예요. BM 2차전 잘 나갔잖아. 그러니까 주도주란 말이야. 지금 잘 나가요? 지금 너무 힘들잖아. 근데 이 종목이 계속 이렇게 올라올 거라 다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주식에 대해 너무나 문외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구간부터 2차 전지는 끝났다. 단기적으로 상승 파동 나왔고 미래에 대한 가치 당겨왔고 성장성 없으면 빠진다. 미리 말씀드렸던 거고 방산도 마찬가지. 지금 그 방산이 올라간다고 하지만 방산도 계속 가다 보면 고점 나와요. 그때 매도해야겠지. 지금은 주도주로 역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주도주를 잡아가셔야 돼요. 현재 구간에서 BM을 보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BM은 반등할 때 눌리면 타이밍 잡아서 추가 매수해서 반등할 때 비중 조절하고 이 조선과 방산 쪽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셔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방산 쪽도 지금 보면 많이 올라간 게 조선, 그 다음에 뭐 전차, 그러니까 뭐 하나오션이나 어디요? 현대로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많이 올라갔잖아요. 지금 안 올라간 게 뭐예요? 항공 쪽만 안 올라갔어요. 이 항공 쪽 못 올라간 이유가 있는데 항공 쪽도 결과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이 대응 전략에 대해서 확실하게 준비하고 대응해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저 위쪽에 번호 하나 남겨놓을 테니까 위에 번호로 여러분들 간단하게 몇 번이요? 010 9201 6329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간단하게 BM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지금 전략 잘 세워서 최대한 비중 반등했을 때 덜어내셔야 돼요. 비중 덜어내시고 아니 그런 얘기 또 한다니까. 2차전지 이렇게 빠졌는데 지금 팔면 어떡하냐. 버텨야지. 개소리라니까요. 좋아질 때 그때 들어가야지. 계속 안 좋아지는 게 눈에 보이는데 여기서 잡고 있어서 뭐 할 거예요? 어? 잡고 있어서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많이 빠진 거 아는데 그러니까 말하잖아요. 반등할 때 정리해서 조선방산 갈아타라. 그리고 다시 2차원 잡아라. 아니 지금 팔면 어떡하냐. 진작 팔아. 그 말했잖아. 진작 팔라고. 에코프로 금양 같은 경우는 위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반등 타이밍 잡으실 분들 맨날 팔지 마라. 뭘 팔지 마라. 팔아야지. BM 남겨주셔서 타이밍 잡으시고 추가적으로 제가 이 항공 관련돼서 히든 종목 하나 준비했으니까 요거까지 받아가세요. 이걸로 복구하세요. 그래서 이 히든 종목은 또 뭐냐면은 자, 히든 종목이 뭐냐면요. 일단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 조선이랑 이 방산 쪽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근데 아셔야 되는 게 방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무기 수출 관련된 부분인데 사실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전차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매출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과. 근데 조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LNG선에 대한 기대감도 맞지만 사실 미국의 군함을 다시 한번 생산하겠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조선이 올라가는 이유도 방산이랑 많이 겹친단 말이죠. 그럼 생각해보면은 바다, 땅, 조선과 전차 전부 다 같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못 가는 게 뭐예요? 하늘. 항공 쪽이죠. 항공 쪽. 근데 핵심은 뭐냐면 항공 쪽이 왜 못 가냐면 우리나라 전투기 기술력이 딸리는 게 아니에요. KF-21 곧 양산을 앞두고 있는데 자, 이 전투기만 수출해도 몇 조는 벌 겁니다. 근데 이 전투기 수출을 못하는 기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여기 들어가는 엔진이 뭐예요? 엔진이 바로 미국 보잉사에서 가지고 오는 엔진이요. 아니 보잉에 사오면 되잖아. 못 사온다라는 거 왜? 미국에서 규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슈를 잠깐만 보면 자, 우리가 이 기사를 보셔야 되는데요. 24년도 9월 보시면 자, KF-21 스텔스기 전환된 국산 엔진 달가 100조 파급 효과 첨단 항공 엔진 국산화 시동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이 수출 관련된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자, 뭐요? 자, 현재 항공 엔진을 자체 기술로 개발할 수 있는 국가는 10개국 미만이다. 이들은 높은 수출 통제 등을 통해 항공 엔진 기술을 보호하고 있고 현재 KF-21 수리온 등 국산 항공기에도 외국산 엔진이 탑재되는데 이를 수출할 때 엔진 생산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 미사일 기술 통제 등에 따라 6세대 유무인 전투기에 대한 엔진 수입 수출은 엄격히 통제된다라는 내용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 역시 이 엔진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이 기술력이 중요하구나.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돌파구는 뭐예요? 항공 쪽의 길을 열기 위해서는 엔진의 국산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최근에 한국 항공우주의 흐름을 보면 이 정부에서 국산 엔진화를 추진한다라고 하고 나서부터 한국 항공우주의 주가가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바닥 대비 거의 2배의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자, 이 상승의 이유는 뭘까요? 바로 미국의 3대 펀드인, 자, 보시면 피델리티 매니지먼트에서 지분을 엄청나게 늘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보시면 지분율 자체가 자, 몇 프로요? 8%까지 늘어났습니다. 자, 이유가 뭐겠어요? 이유가 성장성을 봤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막혀있던 수출길이 어떻게 뚫린다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요. 막혀있는 수출길이 국산화 엔진을 통해서 뚫리게 되면 이 성장성은 절대로 무시하지 못할 만한 상승이 나올 거고 이러한 기술력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회사 피델리티 매니지먼트도 미래 성장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은 무엇이겠느냐라는 관점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항공기 엔진 관련된 종목을 반드시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이 종목을 잠깐만 좀 보여드리면요. 자,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잘 봐봐요. 2021년도부터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뭐요? 턴어라운드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올라가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UAM, 드론과 이 방산 부분 관련돼서 상승이 나오고 있고 현재 구간에서 얘네가 하는 건 항공기 엔진 부품을 공급을 합니다. 근데 이 부품 같은 경우도 해외로 수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즉 뭐냐면 이 회사가 항공기 엔진 관련돼서 국산화 추진에 대해서 가장 큰 수혜주다라는 겁니다. 지금 구간에서 영업이익이 돌아섰고 매출이 늘어나잖아요. 근데 이 회사의 주가 차트를 보게 되면 잘 봐봐요, 여러분들. 2020년도부터 지금까지 주가가 이 13,000원부터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죠. 실적과 매출과 영업이익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데 주가의 흐름은 어때요? 빠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다? 매집의 흐름으로 봐야죠. 영업이익과 매출이 올라가는데 주가는 빠지고 있잖아요. 이거 무조건 타이밍 잡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봐봐요. 바닥에서 강력한 거래가 들어오고 박스권 이탈시키면서 하락 매집을 진행 중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슈만 받으면 상한가 5방, 6방 날아가는 종목처럼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시총이 워낙 가볍기 때문이요. 그래서 이 종목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한번 잡아가 보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말로 이 강력하게 5배, 6배 충분히 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금방. 그래서 이게 이슈만 받으면 돼요. 영업이익 보셨겠지만 시가총액 360억밖에 안 되는 게 말이 안 되고 애초에 상장 주식 대비해서 유통주식 적어요. 진짜로 그래서 시가총액은 200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가시면 좋겠고 이 항공기 엔진 관련된 부품 받아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제가 간단하게 번호 하나 남겨놓을게요. 몇 번이죠? 010-9201-6329 위쪽 번호 010-9201-6329로 9201-6329로 간단하게 항공이라고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이 종목 보내드릴 거고요.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항공 남기셔서 이 종목 꼭 받아가시고요.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TXR 로보틱스 이 종목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제가 요렇게 이 금요일이거든요. 3월 28일 금요일에 자, 우리가 이 로봇주 이 TXR 로보틱스 분명하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주가 얼마요?
자, 22,200원이었습니다. 금요일에. 그죠? 자, 이 종목 제가 찍어드리면서 뭐라 그랬어요? 인생역전 로복주 TXR 로보틱스 반드시 확인해라 라고 말씀드렸고, 이 종목 어떻게 됐습니까? TXR 로보틱스. 자, TXR 로보틱스 어떻게 됐어요? 저가 2만원 대비해서 오늘 최고가까지만 따지면 주가가 25%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서 종목에 대한 공유도 도와드리고 히든 종목도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요 부분들 입장하실 분들은 간단하게 항공이라고 남겨주시면 이 엔진 관련된 히든 종목 보내드리고 텔레그램 입장 도와드릴게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